음, 이번에는 26번과 35번, 37번에 26번은 발치 즉시 식립을 하면서 상악동도 거상을 했고요. 35번도 발치 즉시, 그 다음에 37번은 지금 이 파노라마는 이제 몇 년 전 파노라마라서 그때 치아 파절로 이제 그냥 뺐고, 37번은 그, 그, 그 힐드 리치에 그냥 심었습니다. 그 과정을 좀 볼게요. 그래서 이게 몇 년 전 파노라마고요. 그다음에 이게 몇 년 전 그 임상 사진이죠. 이 완전히 그 치아가 두 동강이 나서 37번을 발치를 하고 35번도 발치를 했어야 했는데 환자 사정상 치료가 미뤄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몇 년 후에 다시 내원했을 때의 상태죠. 26번은 팔라탈 쪽에 포켓이 그 프로빙이 10mm가 넘고 아주 심한 그 본로스를 보이고요. 27번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죠. 그리고 35번도 이제 그 상태 뭐 그 정도로 있고요. 37번은 이제 힐드 리치가 됐죠. 그래서 예전에 그 전에 촬영했던 CT가 있어서 물론 뭐 그 잇몸 치아나 잇몸 뼈 상태가 좀 변화가 있겠지만 예전에 CT가 있으면은 그걸로 한번 그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거죠. 그래서 원래는 이 팔라탈 쪽에 있는 뼈를 활용해서 이 정도로 이제 상악동을 거상을 하고 픽스처를 이렇게 심을 것 같은데 근데 그 팔라탈의 본로스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하고 아마도 그 약간 버컬로 그 자리를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거는 발치하기 전에 드릴링을 하는 게 아니라 발치를 하고 그, 그 잔존 치조골 상태를 봐서 그 어떤 식으로 픽스처가 들어갈 캐버티를 프리퍼레이션 할지를 수술을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. 어, 그렇게 하고요. 26번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팔라탈 본로스가 그 뭐 이게 이 상태라면 몇 년 전의 상태 그대로라면 이렇게 수술을 그 뭐 예를 들어 그 퍼케이션이 그 완전히 갈라지는 요 정도 깊이의 팔라탈 루트의 팔라탈 쪽으로 드릴링을 한 5mm 정도 하고 그다음 드릴링을 다 해놓고 물론 그 전에 팔라탈 루트의 버컬 쪽을 이제 어느 정도 그 하이스피드 같은 걸로 프랩을 해놓고 드릴링을 적절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스테오tom으로 조금 더 쳐 올려서 이렇게 심는 거를 고려를 했을 텐데 이미 그 팔라탈 보너스가 훨씬 심해졌기 때문에 이 계획이 바뀌겠죠.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고요. 그다음 35번은 35번의 리테인드 루트에서 30좀 미지오 링궐 쪽으로 드릴링을 해서 다 드릴링을 하고 나서 35번을 발치를 해서 그 발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발직으로 픽스처를 식립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. 그래서 어, 이게 그 이게 원래 그 우리가 그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곳에 픽스처를 포지션을 해보면 그리고 그 픽스처를 교환면에서 에이피컬까지 1mm 간격으로 크로스 섹션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. 그래서
그 리테인드 루트의 미지오 링궐 쪽에 약간 루트 쪽도 약간 프랩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본 쪽도 뭐 약간 프랩을 하고, 그래서 요 정도의 뭐 일종의 슬롯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그 상태에서 드릴링을 딱딱딱딱 하면 뭐 옆에 34번이나 36번에 걸릴 일도 없고 굉장히 안정적인 드릴링을 하고, 다 이제 그 본 프리퍼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발치를 하고 픽스처를 식립하면 될 것 같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. 35번은 그렇고요. 37번은 뭐 이거는 힐드리치가 됐으니까 이건 뭐 별로 유효하진 않겠지만, 어쨌든 이 정도 깊이로 7mm, 4.5 직경에 7mm 정도의 픽스처를 심는다 하면 맨디블라 캐너라고 거리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세워보고, 그래서 원래 발즈기였다면 이렇게 했겠지만 그때 발치할 때 발치만 원했기 때문에 이런 발즈극이 시행되진 않았죠. 그때 그 임플란트 식립까지 다 원했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겁니다. 아, 그 37번의 근심치근의 약간 미지오 링걸 쪽으로 그 하이스피드 같은 걸로 프랩을 라운드버로 프랩을 어느 정도 해주고, 그다음에 드릴링을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미지오 아, 이건 미지오 버컬 쪽이네요. 미지오 버컬 쪽에 드릴링을 다 하고 나서 미지오 링걸 루트랑 뭐 이런 것들을 발치를 하고, 그러고 이제 픽스처를 넣었겠죠. 어, 예.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35번에 이그 리테인드 루트의 미주링궐 쪽을 프리퍼레이션을 라운드버 뭐 8번, 6번, 4번 뭐 이런 걸로 적절히 해주고, 그다음에 그렇게 위에를 프리퍼레이션을 해주면 리테인드 루트와 그 뼈 부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프리퍼레이션을 해주면 드릴링이 부담이 좀 적죠. 위에가 따지면 그 밑에 드릴링 하는 거는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. 그래서 그 안전한 깊이까지 드릴을 넣고 그 다음에 CT를 찍어 볼 수 있죠. 그러면 요 정도구나. 요 정도에서 이렇게 픽스처를 이렇게 4에 7 직경 4mm에 길이 7mm짜리 픽스처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CT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죠. 매우 안전하고 환자 입장에서 별로 힘들 일이 없는 그런 프랙티스가 가능하죠. 지금 드릴 깊이에서 뭐 뭐 여기 멘탈 포라멘도 있으니까 지금 드릴 깊이에서 한 뭐 2mm 정도 더 넣고 드릴링을 해주고, 그다음 픽스처를 이렇게 안전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심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7mm 이상의 길이를 별로 쓰지 않는 편이라 여유가 있죠. 그래서 35번은 그렇고요. 37번도 똑같이 드릴을 넣고 찍었죠. 그래서 37번은 뭐 이렇게 해서 픽스처의 위치를 이상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위치에 잡아 보니까 드릴이 한 1.5mm 정도 모자라니까 여기 밑에 2mm까지 더해서 한 3, 4mm 정도 더 드릴링을 하더라도 맨디블러 캐너라고 워낙 거리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죠. 물론 뭐 플랩리스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플랩리스로 요즘 많이 하지 않아서 약간 플랩을 제낀 다음에 살짝 드릴링을 한 상태에서 드릴을 넣고 CT를 찍었고, 이 상태에서 한 4mm 정도 드릴링을 더해서 4.5 직경에 7mm짜리 픽스처를 넣기로 했습니다.
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26번인데 26번이 이 드릴을 넣고 찍으니까 그 이게 컨빔시티 그 영역의 경계에 걸려서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26번은 원래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트래핀으로 그 적절한 곳에 본 코어를 따면서 아, 뭐 트래핀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CT를 찍고 그 다음 CT를 찍고 나서 이제 본 코어를 땄는데 이게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. 근데 사실 여기서는 그 워낙에 그 뼈 상태를 그 현미경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수술에 문제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진행을 했고요. 그래서 35번, 37번 뭐 그냥 통법대로 하면 되니까 그 26번에 이런 식으로 팔라탈 쪽에 그 보너스가 심했고 치아를 발치해 보니까 뭐 치석도 뭐 치아에 붙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여기가 이제 그 팔라탈 쪽에 본로스가 있는 곳이죠.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해볼 생각은 전 없고요. 이거 발치하면 여기 다시 뼈가 차게 되죠. 우리가 그 그래듈레이션 티슈가 있다 해서 그걸 다 제거해야 뼈가 생기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오염 물질로 보이는 오염 물질로 의심되는 그런 것만 제거하고 그렇게까지 큐레티지에 그 힘을 쓰진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 팔라탈에 뼈가 있는 곳이 여기니까 요 정도를 트래핀으로 따서 그 오토본 그러니까 자가골도 얻고 이 캐버티를 참호를 만들고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본코어를 따고 그 오스테오톰으로 이제 톡톡 두드려서 그 뭐 멤브레인이 올라가면 좋고 뭐 그 멤브레인이 천공돼도 사실 큰 문제는 아니고요. 그래서 요 정도 상태에서 요 정도 그러니까 MB, DB, 팔라탈 사이에 그 셉탈본에 트래핀을 해서 트래핀 드릴을 써서 그 픽스처 포지션을 잡아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이게 미래의 그 힐드 리지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 돼요. 그래서 그 미래의 힐드 리지를 예상해서 그 적절한 곳에 이제 픽스처를 넣어주고 오면 되는 거죠. 넣어놓고 빠지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원래는 트래핀이 역회전으로 쓰는 건데 지금은 그 발치하고 나서 이제 수술 세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냥 로우 스피드로다가 그 물론 그 멸균된 거죠. 멸균된 로우 스피드에 외경 4mm짜리 트래핀을 써서 살짝 이렇게 그 드릴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정회전으로도 뭐 할 수는 있죠. 뭐 아주 못하는 건 아니니까. 그리고 CT상에서 예상을 해보기로는 4mm 정도의 깊이는 4, 5mm 정도의 깊이는 크게 퍼포레이션을 염려하지 않고 그냥 트래핀을 써서 본코어를 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. 원래는 그 상악동 저에 근접할수록 그 천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역회전을 하면은 멤브레인에 접촉하더라도 그게 찢어질 확률이 적거든요. 우리가 톱날을 당길 때는 그 굉장히 삭제력이 큰 대신에 찢어질 확률이 높고 톱날을 밀 때는 삭제력이 적은 대신에 이제 그 연조직 같은 게 찢어질 확률이 훨씬 주는 그런 원리를 생각해 보면 되죠. 트래핀이라는 게 그냥 회전형 톱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CT를 찍고 와서 이 정도면 크게 무리는 없겠다 싶어서 석션을 할 때는 그래도 그 어디에 트래핑을 했는지는
그 시야를 확보해야 되니까 석션을 하지만 사실은 이 자가골보다 아까운 게 자가혈이죠. 그래서 그 블러드 클롯을 안 건드릴 수만 있으면 안 건드리고 싶은데 뭐 그 시술상 어쩔 수 없어서 시야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아 여기 트래핑을 했었지라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서지컬 큐렛이나 뭐 뭐죠 오번 나이프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그, 그 일단 뼈를 뜯어내야죠. 뼈를 뜯어내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사이너스 쪽에 그 바닥에 뼈가 있다면 그걸 이제 오스테오톰 같은 걸로 툭툭 쳐서 올려주면 뭐 그 그게 상악동 거상이죠. 뭐 굳이 뭐 그 어떤 기구를 꼭 써야 된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오스테오톰으로 그 하는 것도 뭐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. 해치리머를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뭐 카스 키트, 뭐 SAC 뭐 이런 것들 자기 손에만 익으면 뭘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일단 하악에 그 식립을 다 해놓고요. 하악에 식립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그래도 상악동은 좀 더 현미경을 보면서 신경을 좀 써야 되니까 그 이렇게 마지막에 남겨놨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멤브레인 아니, 그 본코어를 뜯어내는 과정이고요. 그 이게 그 쉽게 나오면 좋은데 뭐 쉽게 안 나올 수도 있죠. 그래서 뭐 그럴 때는 그냥 천천히 그 뜯어내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필요하면 뭐 트래핀을 조금 더 쓸 수도 있고요. 그럴 때는 이제 역회전으로 하시면 되겠죠. 그 로우 스피드로 그 그냥 그 편의상 로우 스피드 써서 이제 트래핑을 쓸 때 역회전을 걸기에 이제 그 설정하고 뭐 이러는 게 귀찮아서 그냥 정회전으로 했는데 안전할 때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냥 역회전으로 임플란트 엔진을 통해서 역회전으로 해서 이제 그 뜯어내는 게 제일 안전하죠. 자, 이제 본 캐버티 프리퍼레이션이 트래핀 외경 4mm짜리 트래핀 하나로 이제 거의 사실은 됐죠. 그 상태에서 거의 그냥 4.5mm 픽스처를 넣어도 크게 별도의 그 파이널 드릴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죠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오스테오톰으로 사이너스 플로어 쪽에 혹시 픽스처가 인스톨 될 때, 픽스처가 식립될 때 전진을 막을 수 있는 그 전진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이제 좀 부숴줄 필요가 있으니까 오스테오톰을 썼고요. 그래서 오스테오톰도 그 깊이 그 길이를 그 잘 생각해야죠. 이거를 그 무조건 몇 밀리라고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이 오스테오톰의 스타퍼가 어디에 걸리는지 그리고 그 스타퍼가 걸리는 그 레퍼런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몇 밀리 정도의 그 몇 밀리 정도 하방에 그 우리가 부숴야 될 그 사이너스 플로어가 있는지를 좀 계산을 해봐야죠. 그래서 예를 들어 7mm짜리 픽스처를 쓴다 해서 무조건 7mm의 스타퍼를 맞추면 안 되고요. 그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하비스팅한 본을 그 본코어를 따놨던 그 본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픽스처로 이 현미경의 필드에서 벗어나서 현미경을 슬쩍 그 머리로 밀어서 약간 지금 약간 벗어났잖아요. 그래서 약간 머리로 밀어서 그 초점을 좀 맞춰서 초점 필드를 좀 옆으로 옮겨가지고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. 이 픽스처와 그 발치와 사이에 상대적인 높이와 위치가 너무 잘 보이죠. 그 스레드가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그리고 마운트의
이 헥스 부분이 위가 한 7mm, 밑에가 징지발 하이트가 한 5mm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 필드 리치 높이 기준으로 한 6mm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, 뭐 보철이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죠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슈처도 대량만 하고 블러드 클럽만 잘 차면 뭐 멤브레인이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거즈 약간 웻 거즈를 물고 오래 버티는 게 중요하죠. 그래서 그 이 상태에서 이제 그 거의 그, 그 오버나잇으로, 그러니까 수술을 아침에 했다 그러면 한 4시간, 5시간 기본으로 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잘 때에도 뭐 웬만하면 계속 거즈를 물고 있게 하고 잘 때도 그냥 물고 자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블러드 클롯이 충분히 그 아주 안정적으로 그곳에 위치만 하게 되면 그 수술이 너무 그 순조롭게 잘 될 수 있죠. 이 상태가 이제 그 술속 파노라마죠. 네, 파노라마만으로 보면 마치 픽스처가 그 어둠의 심연에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초기 고정도 좋았고요. 그뭐 크게 걱정되진 않습니다. 그래서 한 4, 5개월 후에 엑스레이를 보면 그 이게 아주 간단한 본 그래프트 술식만 했잖아요. 근데 나중에 보면 이런 거 대부분 다 잘 힐링 되죠. 그러니까 힐링을 우리가 방해하지 않으면 힐링이 잘 되죠. 우리가 힐링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뭐 그래프트 뭔가 이렇게 그 인위적인 그래프트는 저는 그 최소화하는 게 그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6번의 픽스처죠. 팔라타르 본로스가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본하우징, 팔라타르 본하우징도 있었고요. 버컬은 당연히 있고 사이너스도 올렸고 실제로 그 지금 이미 그이 팔라탈 MBDB 측은 사이에 내려와 있던 그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갔고 그래프트 오토본 그래프트도 약간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. 이게 나중 되면 이제 그 안정화가 되겠죠. 레벨링 되면서. 그리고 이게 이제 37번이죠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드릴을 넣고 CT를 찍으면 거기 그 너무 이렇게 아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맨디블라 캐널과 거리도 이 경우는 아주 그 픽스처 길이만 욕심내지 않으면 아주 쉽게 끝낼 수 있는 케이스죠. 이게 35번인데 35번은 이제 그 직경 4mm에 길이 7mm짜리로 그 발잭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게 술전 파노라마고요. 술후 파노라마입니다. 나중에 한 4, 5개월 후에 그 2차 수술 그 동영상을 보시면 그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있겠죠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